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 좀 말씀드리면, 클라우드가, 사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클라우드는 하나는 이제 TCO를 절감,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을 절감해주는 거죠. 크게 운영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인프라 운영 비용을. 두 번째,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는 뭐냐면 비즈니스 애질리티,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응하는 대응력을 어떻게 더 빨리 해주느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버 구매하는데 2달 걸리고 3달 걸리고 내가 이거 뭐 갑자기 무슨 프로모션을 해야 돼가지고 이 트래픽이 엄청 늘어났는데 거기 대응 안 돼가지고 못하고 이러면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비즈니스의 비즈니스가 가는 전략에 맞춰서 이게 따라가 주는 것.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례는 저희 고객사가 여러 제품별로 다 사실 다른 대부분이 그렇죠. 다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이 시스템들이 나오고 전 세계에 계속 이런 비즈니스를 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태리에 있다가 그다음에 또 런던에 갔다가 뭐 어디 동남아 이게 계속 확산할 때마다 서버를 다시 늘려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고 애플리케이션 다 다시 설치해야 되고 이래서 이거를 다 클라우드로 통합을 했어요. 클라우드로 통합을 했고 그러니까 뭐 중복된 개발 이런 것도 없이 다 클라우드로 그래서 공통 기능이 대부분 많은데 공통 기능들은 지금 파스 위에 올려서 공통화하고 다만 제품별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거는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만들어서 특화 기능으로 올려서 사용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35% 절감했는데 사실은 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비즈니스 애질리티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클라우드, 인프라의 클라우드화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의 파스에 그 윗단의 애플리케이션의 데브옵스까지도 연결을 해서 지금 엔드투엔드로 서비스를 구성을 해야 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기존에 여기서 보면 어떻게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인프라 구축하는 팀, 나는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팀, 나는 어플리케이션 담당하는 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어디다가 이제 구축하고 배포하고 검증하려고 그랬더니 다 팀별로 따로따로 캐스케이드로 다 가고 그래서 한 11주가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데브옵스 방식으로 데브옵스 개발과 운영을 통합한 체계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쭉 더 심리스하게 연결이 되고 일부 배포도 자동화를 하면서 일부 수작업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11주를 5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반 이상이 줄은 거죠.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우리는 이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치가 고객들의 수준이 높고 기대치가 높은데 그렇게 5주나 걸려가지고는 우리가 비즈니스에 못 맞춘다. 그래서 이거를 더 줄여달라는 거예요. 최대한 더. 막 하루 이틀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만든 방식이 이제 이게 SRE라고 이게 구글에서 몇 년 전부터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인데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한 단계 더 자동화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긴 조직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 사람 이게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SRE라는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인프라 소프트웨어 설치 애플리케이션을 다 스크립트화했어요. 이걸 프로세스를 인프라 롤아웃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거,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트리거링 시켜서 자동화하는 거를 다 표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까지 기간이 이틀이면 다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개발팀의 요구사항에 정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한 지역에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각 영역별로 기술 영역별로 사례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쭉 설명만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정말 환상적이죠. 와 정말 다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AI라고 하지만 그냥 다 매직 지팡이처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 AI 처음에 한다고 그랬을 때 고객분들이 AI 금방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한참 높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많은 시련도 겪고 뭐 또 배우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AI에 대해서 크게 챌린지로 저희가 겪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하면은 한 3, 4개월을 다 데이터 정리하는 데 씁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안 맞춰져 있고 뭐 구멍도 있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 준비하는데 특히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투입했을 때 그들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에 엄청난 시간을 씁니다. 80% 정도. 이거를 어떻게 더 해결을 할 수 없을까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거 95% 정확도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돌려보니까 돼요. 95% 좋아요. 그리고 딱 프로젝트 끝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막 엄청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이거 95%안 나옵니다. 이거 지금 80%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 데이터가 달라진 거죠. 아까 말했던 클래시피케이션을 60가지를 했는데 그 클래스에 없는 게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유형의 그 데이터들이 있어서 분류가 새롭게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품질을 어떻게 계속 올릴 거냐,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냐, 이게 또 굉장히 큰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막 이런 분들, 또 통계학 박사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데이터 분석하고 AI 전공한 사람이 했다면 이제 점점 현장의 도메인 널리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현장의 도메인을 아는 사람들이 또 직접 분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시너지도 나고요. 그런데 현장의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비전문가인데 도메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게 하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뭐 R, 파이썬 이거 배워서 해야 되나 뭐 그러면 데이터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비전문가들이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정말 쉬운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직접 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 그리고 또 전문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키우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한 뭐 6년, 7년 동안 했던 여러 빅데이터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AI가 접목된 거 이런 걸 다 집대성을 해서 저희가 브라이틱스 AI라는 빅데이터 분석,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고요. 여기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하는 그런 기능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리하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AI 이제 해보신 분들은 그 정답지를 만들어주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얘 답은 이거야라고 레벨링을 해주는 게 오래 걸리는데 그 레이블링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 그런 기능. 그래서 학습 시간을 1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그리고 모델을 아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떨어지는데 이 품질을 떨어지는 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학습 모델 그리고 그런 뭐 트랜스퍼 러닝이나 컨티뉴어스 러닝 하는 이런 기술을 써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걸로 피드백을 줘서 다시 학습을 시키는 네, 그런 구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아닌 저희는 이제 그거를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말하는데요. 일반 시민인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그동안 했던 모델 중에 다 검증된 거를 프리빌트로 해서 한 100개 이상 넣어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리즘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풀고 싶은 문제는 이거야. 이거를 무슨 모델로 할지도 사실 모르죠. 비전문가들은. 그러니까 그래 너가 데이터가 이거고 네가 풀고 싶은 게 이거면 이런 모델로 해봐 라고 추천을 해주는 저희가 베스트 모델 프로포즈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보통 그냥 다 모델을 하나하나 다 검증해보면 2주 걸리는 거를 BMP 베스트 모델 프로포절로 하면은 그냥 바로 추천해준 것 중에서 첫 번째 뭐 한두 개만 해보면 되니까 한 2시간 정도로 모델링 시간도 단축하는 이런 기능들을 넣었고요. 이제 요게 이제 뭐 사실 브라이틱스 AI라는 거를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라는 거로 좀 라이트 버전을 랩탑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들었고 이걸 오픈 소스화 했습니다. 여러분들 깃허브에 가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워크플로우 형식으로 모델들을 다 만들 수 있게 하고 인풋이나 아웃풋에 대해서도 바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도 여러 함수들을 즉시 거기서 실행해서 결과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굉장히 뭐 챌린지가 많죠.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젝트들도 사실 여러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됐고, 그리고 특히 요즘은 뭐 하나의 클라우드만, SS 클라우드만 또는 뭐 AWS만, 애주어만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한 고객사도 나 이 업무는 SS의 시큐어 클라우드로, 나 이 업무는 난 AWS로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로 요구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한 84% 정도가 글로벌 기업에서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고민이 그거죠. 그래, 여러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는 내가 나의 비즈니스에 훨씬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사실은 고민이 또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면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골치 아프죠. 내가 여기 썼던 API들을 어떻게 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나, 어플리케이션 다시 뜯어 고쳐야 되나, 이런 고민. 그리고 내가 여러 클라우드를 쓰면은 나 하나만 쓰면 되는데 왠지 이 비용이 더 2배가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러면 이 여러 클라우드를 다 갖춰놓고 쓰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다 한눈에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SS는 데이터 센터도 있고 또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하고도 제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SS 클라우드는 큰 보안,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디케이트 이런 거로 제공을 하면서 또 버스팅을 해야 되거나 또 굉장히 글로벌 커버리지가 높아야 되는 경우들은 또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이걸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플랫폼 툴셋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이그레이션 하는 툴도 저희가 이게 한 가지로 사실 되진 않아요. 하나로 딱 마이그레이션 되는 건 없고 저희가 한 10몇 가지 정도 그런 솔루션하고 기술을 이제 툴셋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완전히 100% 자동화는 안 되지만 8주 정도 걸릴 거를 한 3주 정도로 줄일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도 뭐 사실은 GPU도 가상화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싸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는 것들도 조금 더 오퍼를 해서 최적으로 추천해주면 더 절감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패턴을 쫙 분석을 해서 더 절감되는 이런 방안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합 모니터링이나 보안 관제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철저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 뭐냐? SS의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있을 때 이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리소스랑 비용 최적화해주고 전체적으로 통합 보안까지 포함해서 관제해주고,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자동화 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파스단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애드온 소프트웨어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환 또는 제가 디지털 변신이라고 말씀드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형태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의 틀로서 결국 저희가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고객, 엔터프라이즈향 고객, 또 인텔리전트 팩토리향 고객, 이런 고객들의 이노베이션을 해주는 게 저희들의 큰 역할이고, 그걸 해주기 위해서 가운데는 앞에 말씀드린 SS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그리고 SS 엔터프라이즈 기술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플랫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ABCDS,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큐리티 이런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여러 사업 지원 그리고 기술 발전 이런 걸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여러 사례와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맞추어서 조금이나마 디지털 전환에 트리거링 포인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